네, 반갑습니다. 국방 주제라 좀 무거울 수 있지만 즐겁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국방연구원에서 데이터 중심 AI 관련된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단의 단장을 맡고 있고요. 국방 분야 IT 이런 쪽을 한 20년 정도 연구를 하고 있다가 2020년 정도부터 국방의 AI 분야가 되게 핫 이슈로 올라옴에 따라서 이제 이쪽 분야 쪽에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드콘 2024에 초대받아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앞서 발표하셨던 그 오순영 의장님이랑 같이 AI 미래 포럼에 이제 공동 의장을 맡고 있고요. 저는 국방 분야를 맡고 있고 오순영 의장님은 금융이나 이런 쪽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같이 16명과 함께 같이 공동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전쟁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저희 국방 AI를 생각하려면 미래 전쟁이 어떻게 바뀌길래 국방 AI를 생각해 보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도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간의 전쟁에서도 AI가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죠.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이 화면은 뭐냐면 미래전은 소프트웨어 전쟁이다. 2년 전에 소프트웨어 정의 전쟁이라는 컨셉, 이 프레임워크가 나왔는데, 미국의 이제 연구기관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요약하면 전투기, 함정, 전차, 모든 그 무기 체계들을 소프트웨어로 연결해서 제가 지금 여기 AT 센터에 와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예를 들면 동해상에 작전을 하고 있는 함정에서 보고 있는 정보를 끌어다가 제가 이 노트북에서 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저게 구현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기 동해상에 있는 함정에서의 화면을 제가 지금 본다. 그리고 서해상에 지금 떠 있는 F-35 전투기의 화면을 본다. 그리고 전차 기동 중인 전차의 정보를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통신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그걸 연결하기 위한 활동들이 이제 앞으로의 이게 구현되는 모습이 앞으로의 국방의 미래 전 모습일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왼쪽에 있는 게 드론들이죠. 앞으로의 전쟁이 드론의 전쟁이 될 거라는 건 다들 짐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관련돼서 작년 9월에 미 국방부에서 레플리케이터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드론 복제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1000대 정도의 가성비 좋은 드론을 공중에다 뿌리겠다는 전략입니다. 공중에 뿌리게 되면 서로 군집 드론이 돼서 자율기처럼 왔다 갔다 어떤 놈은 자폭하고 어떤 놈은 정찰하고 어떤 놈은 적지 중심으로 들어가서 뭔가 요인을 암살하든가 이런 미션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이제 미래 전투 시대고 그거를 작년부터 되게 가속화해서 미국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른쪽 화면은 드론으로 이제 잡는 거기도 하고 드론을 이제 실제 전자전 같은 걸로 제이밍해서 떨어뜨리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드론이 한 1000대, 2000대 만약에 날아온다면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을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준비입니다.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왼쪽에 여기 있는 화면이 유무인 복합에 대한 전투에 대한 개념입니다. 유인 그리고 무인기, 수송기 이런 것들이 함께 이제 기동하면서 전쟁하는 시대로 갈 거고 우측 상단에 있는 게 유인 전투기 한 대가 옆에 작은 드론들을 끌고 다니면서 옵션처럼 옛날에 이런 게임들 여기 많이 해보신 연배에 있으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게임하면 막 옵션 달리고 이러잖아요. 슈팅 게임 같은 거 하면 비슷합니다. 로얄 윙맨이라는 컨셉인데요. 그렇게 된 게 하나가 있고 우측 하단에 있는 거는 CCA라고 하는 협업 전투기입니다. 무인기고요. 그런 형태의 사업을 현재 제너럴 어토믹스나 안드릴이라고 하는 무인기 기업이 이걸 개발을 현재 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말로만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컨셉 영상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저게 유인기 이제 뭐 F-35나 F-22가 될 거고요. 차세대 전투기 지금 만들고 있는데 미국도 엔가드라고 하는 뭐 그쪽이 되겠죠. 이게 가성비 좋은 UAV입니다. 감시 정찰하는 놈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네, 정찰기예요. 위쪽이 적진이고요. 밑에 쪽에서 지금 침투하는 그 모습입니다. 스워밍 해가지고 쭉 들어가는 거죠. 방공망에 몇 대 죽고 나머지 애들이 전자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유인기는 뒤에서 봅니다. 보통 후방에서 그런 컨셉으로 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모든 정보들을 다 공유해주는 그런 무기도 있어야 되고, 오후에 졸리시니까 이런 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군에 발표나 군에 이제 그런 거 할 때마다 이 영상을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군에 계신 분들도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니까 말로만 이렇게 해봐야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이런 영상 한번 보여드리면 아 저렇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국방의 트렌드를 전망해 보려면 국방에 어떤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국방의 AI 유스 케이스라고 이제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어떤 거가 있냐면 요거는 이제 미국 국방부의 달파라고 하는 흔히들 이제 민간에서는 인터넷을 만든 기관, 뭐 애플의 시리를 만든 기관, 뭐 GPS를 만든 기관으로 달파를 이해하고 계신데 뭐 맞죠, 맞고 국방에 관련된 무기도 이제 많이 만들고 있는 기관인데요. 거기서 자율 전투기나 자율 전차, 자율 뭐 수중, 잠수정 이런 것들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화면이 왼쪽 밑에가 전차고요. 레이서라고 하는 전차고 오른쪽에 하단에 있는 게 만타레이라고 하는 수중 잠수정입니다. 뭐 탐사 목적으로 이제 하겠다고 개발했는데 결국 민군 겸용입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탐사도 하고 작전도 수행할 수 있는 쪽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거는 아마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죠. 예, 가운데 위에 있는 게 에이스라고 하는 프로젝트이고요. 그 에이스 프로젝트는 뭐냐면 F-16을 현재까지는 이제 F-16을 유인으로 이제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자율 전투기로 개조를 했습니다. 한 2년 전쯤에 개조해서 자율 전투기 실험을 계속 하다가 올해 5월에 아마 KBS 뉴스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미국 공군의 장관이 실제 그 자율 전투기에 탔습니다. 앞에 타가지고 뒤에는 이제 실제 유인 전투사, 전투기 조종사 한 명 혹시 모르니까 탔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었고 그 자율 전투기랑 실제 유인 전투기가 공중전을 하는 실험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5월에 실험을 했고 공개는 7월 달에 한 것 같은데 아마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터미네이터가 오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공중이 좀 난이도가 낮습니다. 자율화 기술에서 되게 난이도가 높은 지역은 이제 지상이나 수중이나 이런 쪽이 난이도가 높고요. 공중은 그래도 시야가 좀 터져 있고 하기 때문에 자율화 기술을 구현하기가 좀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그쪽 먼저 지금 가고 있는데 현재 수준은 거기까지 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생성 AI도 안 하냐? 이들이 생성형 AI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니퍼 GPT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오픈소스 LLM으로 만들어서 시범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 니퍼 GPT라는 거는 미군의 니퍼넷, 우리로 보면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행정망입니다. 행정망에서 작동되는 챗 GPT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시범 적용하고 있고 또 미국 육군에서 그 클라우드 플랫폼 이름이 클라우드 아미라고 하는 C 아미인데 그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SQSage라고 하는 생성 AI 플랫폼을 얹었습니다. 거기서 하는 거는 뭐 제안 요청서 같은 거를 초안을 만들어준다든가, 그동안의 계약 사항들을 검색한다든가, 코딩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 주는 거고요. 사이버 보안의 취약점을 분석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는 올해 9월에 실제 실운용 단계,
실제 사용하는 단계가 올해 9월에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실제 쓰고 있습니다. 예, 실제 업무에 쓰고 있다. 나머지 방금 말씀드렸던 니퍼GPT나 이런 것들은 그냥 시범 적용입니다. 시범 적용인데 요 엑세이지는 시범 적용이 아니라 실제 쓰고 있고요. 애저 위에 예를 들면 오픈AI 챗GPT를 얹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들이 지원하는 서비스가 MS 애저 위에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다 위에 다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 위에 현재는 오픈AI 쪽 솔루션이 올라가 있는데 계속 추가되고 있는 추세가 되겠고요. 세 번째가 이제 디사라고 하는 그 미국의 IT를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서 컨시어지 AI라고 하는 걸 지난달에 발표를 했는데요. 호텔에 가시면 이제 컨시어지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정책 문서, 지침, 뭐 이런 것들을 다 학습을 시켜놔가지고 IT 관련된 그런 규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행안부, 과기정통부, 또 기타 등등 이런 부서에서 국정원도 그렇고 그 보안 지침, 가이드라인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일일이 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서 업무를 하시는 얼마나 여기 힘드신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들을 한 번에 학습을 시켜서 검색해서 답을 얻어가는 이런 서비스들도 지금 하고 있다. 이건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지금 완전 전력화라고 저희 표현하는데 군에서는 실제 쓰는 단계라고 하는 거를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중국, 영국, 이스라엘에서 뭘 하고 있느냐? 뭐 많은 사례가 있는데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많은 거 말씀을 못 드리고 일부만 제가 뽑아왔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 왼쪽 보시면 워게임입니다. 시뮬레이션 할 때 AI를 씁니다. 이렇게 전투를 하면 효과가 어떻게 되지? 우리가 많이 죽나? 어떤 상대의 피해는 큰가? 뭐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하는 게 워게임인데 그거를 중국과 지금 보이시는 그 지역과의 그쪽 전쟁의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고 있는 추세가 보여지고요. 모든 거 워게임은 결국은 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그 국가와 뭔가 지금 준비할 때 한 번씩 다 해보죠. 모든 국가가 그 시뮬레이션이라고 뭐 해보는 거니까 그걸 AI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이제 군항에 있는 정박해 있는 함정들인데요. 예를 들면 항구에 함정들을 이제 위성으로 딱 찍습니다. 물론 하나만 찍는 건 아니겠죠. 위성으로도 찍고 드론으로도 찍고 그 휴민트라고 하는 사람 인간 정보 같은 것도 활용하고 그런 걸 해서 이 함정에 어떤 무기가 지금 탑재되어 있고 어떤 상태고 현재 지금 기동 가능한 상태인지를 체크하는 데 AI도 씁니다. 그게 오른쪽 위에 있는 영국의 사례이고요. 영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밑에 라벤더라고 하는 가자지구 내에 있는 적에 대한 정보를 계속 학습시키고 있다가 그 사람이 이제 나타나면 드론으로 폭격을 하는 그런 무서운 프로그램인데요. 하여튼 그런 것들도 위성 정보나 CCTV든 드론이든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융합해서 이미 쓰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국방 AI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국방은 이런 거구나. 유무인도 있고 IT도 있고 생성 AI도 있고 온갖 게 다 있구나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의 트렌드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요 디사라고 하는 아까 컨시어지 AI를 만든 그 기관에서 매년 기술에 대한 그런 뭐 관심 목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데요. 2023년부터 2025년 얼마 전에 발표된 2025년도에 대한 자료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나? 라는 걸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대한 와치리스트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되게 이걸 보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게 모니터예요. 모니터를 하다가 이런 기술이 있대 라고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야 돈을 태우자 계획을 하자 이렇게 되면 플랜 단계로 넘어옵니다. 그럼 돈을 태웠으면 실제 실행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막 실행을 하지 못하니까 일단 시제품 프로토타입 만들어 보자. 프로토타입 단계로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야 이거 이제 시제품 단계 넘어갔네. 그렇게 되면 실제 사용하는 단계 그걸 우리는 배치, 전력화, 운영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데 그게 디플로이 단계입니다. 이렇게 쭉 들어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도에 나왔던 게 데이터 태깅, 데이터 카탈로그,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AI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데이터 카탈로그나 데이터 뭐 태깅 이런 것들은 이미 프로토타입이나 디플로이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생성 AI는 이제 시작되고 있는 단계 쪽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좀 흐름이 있었다. 이들도 2023년도에 이제 미리 준비를 좀 하고 있었던 상황이 되겠고요. 24년도에 들어가 보면 AI Ops, ML Ops, LLM Ops가 들어갑니다. AI Ops가 드디어 전면으로 나서서 모니터 단계에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이제 중요한 AI는 책임성, 신뢰성, 안전성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책임 있는 AI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슈가 올라오면서 AI에 대한 트러스트,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이 다시 앞에 이제 모니터링 단계로 들어오고요. 컨시어지 AI 아까 말씀드렸던 컨시어지 AI가 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컨시어지 AI는 여기 보시면 지금 플랜 단계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컨시어지 AI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지금 얼마 전에 시범적인 들어간 것처럼 여기 플랜 단계에 있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회계연도가 미국은 10월 달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24년 12월이잖아요. 그들은 회계연도가 25년도예요. 네, 이미 25년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425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조금 다릅니다. 우리랑 회계연도가 다르긴 한데 아무튼 이 단계에서 컨시어지 AI가 플래닝 단계에 있다가 이제 들어왔다는 거죠. 프로토타입 단계로 지금 넘어와 있는 상태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요. 2025년 이것도 이제 얼마 전에 또 2025년에 대한 전망에 대한 걸 또 발표했는데 여러 개의 그 기술에 대한 내용들이 점점점 리서치에서 POC 단계에 넘어왔죠. 2025년에 이 와치리스트에서 되게 특이할 만한 사항은 POC가 단계에 들어왔구나. 왜냐하면 AI 분야가 이런 개념 검증에 대한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냥 프로토타입으로 막 넘어갈 수가 없어요. 돈이 많이 드니까 일단 한번 작은 문제를 가지고 살짝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괜찮아졌을 때 프로토타이핑 단계로 넘겨가지고 돈을 이렇게 쏟아붓는 쪽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제가 괜찮아 라고 하면 실전에 한번 투입을 해보는 단계가 파일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토타입까지는 그냥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제품을 만들어 보는 건데 파일럿 단계가 되면 실제 써보는 겁니다. 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POC는 뭐 써보는 거지만 여기 POC를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뭐 실제로 많이 쓰지는 않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는 정도죠. 그 정도의 예산만 투입을 하니까. 그래서 AI 증강 소프트웨어 공학 쪽이 키워드로 다시 이제 등장을 하게 됐고 나머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프로토타입이나 파일럿이나 디플로이 단계에 쭉 넘어왔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컨시어지 AI가 디플로이로 지금 넘어와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점점점 하나씩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아까 원래 이전에 슬라이드 딱 보시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건데 좀 약간 바뀌었어요. 바깥쪽에 안쪽으로 들어오는 건 맞는데 이제 좀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약간 와치리스트의 형태가 바뀌긴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형태로 기술이 앞서 오순영 의장님도 가트너 하이프사이클 이야기 하셨지만 비슷합니다. D사가 매년 이거를 만들면서 그걸 다 모니터링해서 우리 국방 차원의 기술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어떤 기술에다가 투자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와치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렌드가 이렇게 가니까 내년에 우리의 국방은 어떤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 AI 분야 이쪽을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텐데 뭐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당연히 제가 뭐 어디를 대표하고 있지 않아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해의 키워드를 한번 분석해 보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자율성에 대한 증대, 뭐 UGV, 그러니까 이 그라운드 쪽이니까 무인 자율 전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고 있고 그런 연구가 강조되고 있죠. 그리고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 무인 뭐 항공기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보셨겠지만 무인 수상정에 대한 뭐 이렇게 군집 수상정에 대한 실험이 성공했다 이런 것도 지난달에 한번 뭐 기사가 나온 적도 있고요. 연구 단계입니다. 물론 실제 투입하는 게 아니라 방산기업에서 연구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실험을 성공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두 번째는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을 되게 강조를 많이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영상 분석을 포함한 전장 상황에 대한 분석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뭐 그 과학화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고요. 결국은 작전에 쓰려면 AI가 뭔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작전을 대안을 설계할 것인가, 어떻게 반격할 것인가, 그걸 방책이라고 하는데 이제 방책을 추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쪽에 대한 지금 초점이 많이 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걸 잘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기업이 현재 팔란티어 같은 데로 알려져 있죠, 현재. 그래서 팔란티어 제품군이 지금 있고요. 팔란티어의 그 고담이나 AIP나 뭐 이런 제품들이 이미 이제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에서 쓰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올해의 키워드였다고 보고요. AI 워게임, 전투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이 되게 여전히 중요하고 그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가 사이버 보안의 창과 방패라고, 사이버 보안할 때도 AI로 공격하고 AI로 막는다. 이런 형태의 연구개발도 많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이 분야에 대한 것들이 더 이제 앞으로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생성형 AI. 우리 군에서도 생성 AI 관련된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의 이제 키워드였다고 본다면 잘못 눌렀네요. 변화의 동인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저희가 자율 시스템을 만드는 건 다 좋아요. 무인화된 시스템. 생각해 보시면 식당에 가면 막 로봇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어떤 식당 가면 뭐 음식을 갖다 주기도 하고 음식을 다시 또 거기다가 리턴하면 가져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보면 이게 도대체 작은 매장에서도 유효한 수단인가, 큰 매장에서만 유효한 수단인가 많이 고민했는데, 결국은 자율 시스템이 군의 장병의 임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이제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율 시스템 자체가 전투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또 유인, 사람들의 생존성을 높이는, 사람이 안 죽게 만드는데 그런 임무로 내재화돼야 된다. 이런 변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 인프라에 대해서 사이버전이나 전자전에 대한 위협이 증가될 거라는 전망도 되게 매우 강하죠. 저희의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 사이버전이나 전자전이나 이런 쪽에 공격을 당하는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서 볼 수 있는 그 관련된 사항은 네트워크가 다 마비가 되니까 처음에는 민간의 휴대폰, 스마트폰 같은 거로 통신을 하다가 그걸 통신을 하던 사람들이 막 죽었죠. 예, 그게 딱 체크가 되니까 민간 상용망을 쓰게 되면. 그래서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서 앨런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들어와서 이제 그런 통신 소요를 해결해 줬죠. 예, 그런 부분들처럼 저희도 비슷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속도 중심의 디지털 기동전이라는 거죠.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포병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가 되게 핫해져서, 그런 방송도 아마 작년에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원래는 드론에서 뭔가 러시아군의 전차를 식별하고 나서 근처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 군의 포병, 그런 공격 그 무기로 포를 쏘는 거죠. 쏠 때까지 20분에서 30분 정도 원래 걸렸는데, 그 GIS 아르타라고 하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소프트웨어인데요. 그걸 통해서 1, 2분 내로 그걸 줄인 거예요. AI를 이용해서. 그러면 2, 30분에 쏘는 놈과 1, 2분 내에 쏘는 놈과 경쟁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자명하죠. 1, 2분 내에 쏘고 도망가고 하는 게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수단이 AI, 디지털 기술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디지털 기동전의 시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책임 있는 AI가 안전해야 되고요. 신뢰성이 높아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는 계속 될 거라는 거죠. 책임 있는 AI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보면, 결국은 AI 혁신, 그러니까 AI 기술의 임무 효과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 데몬스트레이션이 빨리 필요해요. 2025년도는 정말 이 분야가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AI 기술 자꾸 얘기하는데 이제는 AI 기술에 되게 많이 투자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많은 군의 분들도 그렇고
많은 정보의 관계자분들이 돈을 이제 투자를 했는데 결과를 가져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민간에서도 지금 요즘에 마찬가지이긴 한데 ROI를 가져와라 이거죠. 돈을 이만큼 투자했는데 왜 성과를 안 보여주냐, 빨리 보여주라라고 하는 압박이 아마 2025년도에는 엄청 심해질 겁니다. 네, 그래서 물론 저 같은 사람도 얘기를 하죠. 아니 돈을 그렇게 조금밖에 투자 안 했는데 왜 ROI 가져오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그건 뭐 저의 얘기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돈을 그래도 몇백억 뭐 이렇게 수천억을 투자했으면 왜 그거에 대한 리턴이 없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감수해야 되고 디펜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가 데이터 파이프라인 이슈가 되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여기 엣지라고 하는 건 전투 부대예요. 실제 GP, GOP로 생각하셔도 되고 함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전차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전투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엣지단에 있는 데이터를 본부, 헤드쿼터로 어떻게 끌고 올 거냐,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 어떻게 설계할 거냐가 매우 중요할 겁니다. 이거를 파이프라인 설계하지 못하면 저희에게 그 속도 중심의 기동전, 디지털전 못합니다. 예, 이건 못하고요. 이 준비가 2025년도엔 매우 중요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 번째는 최고 AI 책임자, CAIO라고 하는 거에 리더십이 되게 중요해질 겁니다. 이건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국방부 같은 민간에서도 매우 중요하죠. 최고 AI 책임자가 기존의 사장님, 부사장님 이런 분들이 겸직하거나 CIO가 겸직하거나 이래서는 AI의 리더십이 발휘되고 본격화되기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리더만 있으면 되느냐? AI에 맞는 컬처 문화가 되게 필요하다. 그 컬처가 형성되려면 앞서 이제 오순영 의장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문해력, 이해력, 그 리터러시가 높아져야 돼요. 전체적으로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 의장님이랑 제가 올해부터 또 최근부터 좀 추진하고 있는 게 지역 속으로 찾아가는 뭐 AI 강연회 이런 것도 하고요. 군부대를 찾아가는 강연회도 얼마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1차를. 계속 찾아가서 군의 어떤 사령부들 단위를 찾아가서 사령부 전 장교들을 모아놓고 AI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걸 한번 얘기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해력,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고 문해력이 너무 좀 말이 어려워가지고 이해력이라는 말을 제가 변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게 마지막 장이에요. 네, 제가 시간을 딱 여기 딱 보니까 28분 뭐 12초 3초씩 지나고 있네요. 제가 시간은 잘 지키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X 더하기 AI, 디펜스 더하기 AI의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DX라는 건 저희 여러 가지 용어로 쓰는데요. 데이터 혁신, 디지털 혁신, 디펜스, 국방 혁신 세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그 DX를 잘 하려면 되게 중요한데 DAX가 또 발음을 하다 보면 DX가 됩니다. 네, DX가 중요해요. 국방에서 데이터 중심 AI 트랜스포메이션을 되게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려면 여기 있는 5개가 이제 잘 돌아가야 돼요. 이게 이 바퀴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오른쪽 위에 있는 게 데이터 표준 상호 운영성입니다. 앞서 그 와치리스트에도 보셨겠지만 데이터 카탈로그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미국도 지금 미군이 고민이 많은 게 데이터가 엄청 많은데 표준화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최근에 또 그 관련된 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연결도 잘 안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연결하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어요. 결국 데이터가 표준화돼 있고 상호 운영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형성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을 때 데이터만 연결되면 물만 흐르면 답니까? 물 가지고 뭘 가공하거나 음식을 가지고 뭘 가공하거나 해야 되는 거니까 고성능 클라우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헤드쿼터에. 민첩한 엣지도 필요합니다. 부대 단위로 전술 부대에서 쓸 수 있는 AI 엣지 컴퓨터 여기에 이제 경량형 AI 같은 걸 많이 고려를 좀 요즘에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이게 가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안전하고 빠른 통신 더하기 DDIL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전하고 빠른 통신 또 DDIL은 뭐냐면 통신이 끊기거나 이런 막 중간에 단절되거나 이런 현상이 있는 환경이 되게 많아요. 어디에 우리 군부대 작전 같은 거 할 때 그럼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통신을 할 거냐. 지금은 자율화 이런 무기체 같은 거 보면 통신이 끊기면 그냥 부대 복귀입니다. 경로 따라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미국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우리도 이 부분이 이슈입니다. 이걸 통신 같은 게 다 이제 또 완전하게 잘 정비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책임 있는 AI 서비스, 안전한 AI 서비스, 신뢰가 높은 AI 서비스를 구현을 해야 되고요. 이걸 구현하려면 제가 종종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방의 AI 기금 펀드가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1,000억이나 1조 정도의 펀딩을 해서 좀 AI 혁신적인 기업들에 투자하기도 하고 계속 이어갈 수 있게 죽음의 계곡에 빠져 죽지 않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이 분야고요. 그러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CAIU 리더십과 디지털 인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군에 입대하셔서 오시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네, 군의 디지털 인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